네, 이제 4절 소수 구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의 내용은 어떤 수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에라토스테네스체라고 소수들의 어떤 수열들을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떤 수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는 영어로는 프라임 넘버라고 그러는데요.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누어 떨어지는 정수가 없는 양의 정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 3, 5, 7, 11, 13과 같은 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11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11 이렇게 1과 11 자신밖에 나눠 떨어진 정수가 없죠. 이런 수들을 이제 소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작은 소수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뭐 500 이상, 뭐 1000 이상 이렇게 됐을 때 이 수가 과연 소수인지 아닌지 이렇게 한눈에 알아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소수를 판별하는 방법은 그 정의에 의해서 판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정수 n이 주어졌는데 그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은 이 정의대로죠. 이제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눠 떨어지는 정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부터 n-1까지 정수를 차례차례로 나누어 보는 것이죠. 차례차례로 나누어 보는 방법을 통해서 n-1까지 수까지 돌는 중에 나누어 떨어지는 정수가 있다면 그 수는 소수가 아니고 n-1까지 나누어 봤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수가 없다면 그 수는 소수가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구현한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소스입니다. EasyPrime이라는 함수는 아까 말했듯이 2부터 n-1까지, n보다 작으니까 n-1까지죠. n-1까지 루프를 돌면서 이 수를, 이 n을 i, 이렇게 2부터 n-1까지 증가한 수로 이 퍼센트 연산자는 나눗셈의 나머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면 나눠 떨어지는 수가 되죠. 그래서 2부터 n-1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나머지를 구해보면서 하나라도 0이 되면, 즉 나눠 떨어지면 리턴 펄스를 해서 이 수는 소수가 아니다 라고 리턴해주고 루프를 완전히 다 돌았을 때, 즉 n-c까지 다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눠 떨어지는 수가 없다면 리턴 true를 해서 소수이다 라고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이런 방법을 쓰면 이것의 이제 컴플렉시티는 어떻게 되고요? 복잡도라고 그러는데요. ON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정수 n에 대해서 2부터 n-1까지 즉 n-2번의 어떤 나머지 연산자를 실행해야 되죠. 즉 정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수가 뭐 10이 되면 20이 되면 뭐 30이 되면 나눗셈의 횟수가 계속 늘어나겠죠. 나눗셈의 횟수가 30이면 28번, 뭐 40이면 38번 이런 식으로 계속 선행적으로 증가하겠죠. 이런 알고리즘은 이제 ON의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수를 생각해보죠. 11은 보면 2 곱하기 6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3 곱하기 4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4 곱하기 3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2 곱하기 6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것과 요것은 대칭임을 알 수 있는데요. 위의 알고리즘, 1번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이 2, 3, 4, 6을 가지고 다 나누어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딱 반을 잘라서 2와 3만 해보면 나머지는 해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과연 그러면 어디까지 나눠봐야 되는 것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정수 n이 주어지면 루트 n까지만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루트 n을 다시 루트 n을 곱하면 n이 되니까요. 즉 이 루트 n은 어떤 이렇게 분기가 넘어가는 경기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경기가 되죠. 그 이전까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물론 루트 n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수가 아닐 확률이 많죠. 그래서 이 어떤 실수가 떨어지는 이 실수보다 작은 정수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qrt 즉 루트 n까지 정수로 나누어 보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죠. 이럴 경우 이제 복잡도는 컴플렉시티는 5 루트 n이 됩니다. 루트 n까지만 해보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알고리즘을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의 특성을 잘 이해함으로써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횟수, 테스트 횟수를 아예 줄여버리는 것이죠. 네, 소스를 보도록 할까요? 네, 밑에 있는 prime2라는 함수가 바로 이제 루트까지만 하는 함수입니다. 이 보면 sqrt라는 이제 math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수학 함수를 사용하는데 sqrt를 사용하려면 앞에서 math.head라는 헤드를 include 해야 됩니다. 그래서 sqrt 이 문제 n을 주면 이제 실수가 튀어나오겠죠. 실수가 튀어나오는데 이 타일 보시면 알지만 더블형이 나오게 되죠. 이것을 이제 인트형으로 변환하면 이 더블보다 이 리턴된 더블 값보다 작은 최대의 정수가 나오게 됩니다. 즉 소수점이랑 잘라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수를 구해서 2부터 이 수까지 나누어 보는 이런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 이해하면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간단합니다. 소수의 판별법은 뭐 이렇게 노란의 거리도 없이 굉장히 간단하죠. 다음으로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정수 n이 주어지면 이 정수 n보다 작은 모든 소수를 구한다.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제 고등학교 혹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배우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밑에 같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30보다 작은 모든 소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1은 이제 소수관이죠. 1은 소수관이라고 보고 2부터 시작한 거죠. 2부터 시작해서 2의 배수들을 다 지워갑니다. 이렇게 지우가죠. 2, 4, 6을 지우고요. 8 지우고요. 10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2의 배수들을 다 지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남은 수는 3이죠. 이 3에 대해서 3의 배수들을 다 지웁니다. 6은 지워졌고요. 9를 지우고요. 12 지워졌고요. 15를 지우고요. 18이 지워졌고 21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24는 지워졌고 27을 지우고요. 네, 이렇게 지웠죠. 그 다음에 4는 지워졌기 때문에 이제 해당이 없고요. 이제 5가 있는데 5의 배수들을 다 지웁니다. 5의 배수들은 10, 15, 20, 25, 25를 지우면 되겠죠. 30은 지워졌고요. 그 다음에 6은 없애게 됐고 7의 배수 7, 2, 14 지워졌고요. 7, 3, 21 지워졌고요. 7, 4, 28도 지워졌습니다. 다 지워졌고요. 그 다음에 10이 되겠죠. 11배수 22가 있죠. 지워졌습니다. 네, 그 이상 없고요. 13의 배수는 26이 되죠. 26도 지워졌습니다. 17배수는 이제 넘어가죠. 이 이상은 이제 2를 곱하면 다 30을 넘기 때문에 해당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정수 2, 3, 5, 7, 11, 13, 17, 19, 23, 29 이런 수가 이제 소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정수 n보다 작은 모든 소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드는 느낌은 1부터 30까지라는 문제라면 1부터 30까지의 어떤 배열을 잡아두고
그 배열을 이제 아까 원래대로 표시 뭐 예를 들어서 0으로 세팅해놨다. 그런데 이제 X표를 계속 해나갔죠. X표를 해나가는 과정은 어떤 0을 1로 표현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속 그 배수들을 지워나가면 결국 남는 수를 다시 수집해보면, 즉 0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수만 수집하면 그것이 소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은 어떤 인재를 받는데요. 예를 들어 실행을 시켜볼까요? 이 prime2라는 함수에 대해서 인자 없이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사용법, 저 prime2 뒤에 인티저를 넣으라고 이렇게 사용법이 나오고요. 그래서 prime2 뒤에 30이라는 수를 넣으면 30보다 작은 수를 구해라 이런 것이죠. 아까 말했던 2, 3, 5, 7, 11, 13, 17, 19, 23, 29 이런 소수가 구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재를 받게 처리하기 위해서 메인 함수에 argc와 argv라는 두 인재를 받습니다. argc는 인자의 숫자인데요. 인자의 숫자가 이제 인자가 하나게 되면 argc는 이제 2가 됩니다. 그래서 2보다 작으면 인자를 안 넣은 거기 때문에 이런 안내를 해주고 리턴하고요. 또 주어진 인자는 음수나 이런 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1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2보다 큰 수여야 된다. 그래서 이 수를 정수로 바꾼 a2y는 문자로 들어온 것을 여기서 문자로 들어오는데요. 문자 1로 들어온 것을 정수로 바꿔서 그 수가 2보다 작으면 이제 에러를 리턴하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인트 형의 배열을 할당합니다. n 더하기 1을 할당한대요. 이것은 왜냐하면 C++에서 배열은 0부터 시작합니다. 인덱스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표현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n이 30이라면 p array에 0부터 array에 29까지 생긴 거죠. 그래서 30이라는 숫자가 저장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n에 31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n 더하기 1을 주는 것이죠. n 더하기 1을 주면 실제로 0부터 30까지 31개의 배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배열을 할당을 하고요. 이것을 이제 메모리가 allocation 메모리 할당이 실패하게 되면 이제 이 리턴 값이 0이 되니까 리턴하게 되고요. 이렇게 할당된 메모리에 memset 명령을 써서 0으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하게 한 다음에 소수 구하기 루프가 들어가는데요. i가 2부터 n까지 계속 하나씩 증가하면서 그 수가 p array의 i 수가 1이면, 즉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소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x를 친 거라는 얘기죠. x를 친 거면 그 다음 수로 넘어가죠. continue는 이렇게 폼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j라는 수는 i부터 시작해서 j에 계속 i를 더하면서 n보다 작을 때까지 j에 i를 더하는 것입니다. 더하면서 array에 j항에 1을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프레젠테이션에서 봤던 이 x를 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i가 2고 j가 2부터 시작해서 계속 2를 계속 더하는 것이죠. 2를 계속 더하면서 1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i가 2라면 j에 2를 넣고 그 다음에 이 j에 계속 2를 더하면서 1을 계속 세팅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 보면 소수가 아닌 수들에 다 이제 1이 체크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 루프를 돌게 되면 소수를 이렇게 p array 중에서 p array 중에서 0인 값에 대해서 인쇄를 하면 그것들이 소수가 되죠. 다 쓴 메모리는 delete 명령을 통해서 해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프라임 2에 뭐 1000이라고 실행하면 1000까지의 소수가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